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시죠? 한밤중에 갑자기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으면서 그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비명을 참으신 적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2, 3시에 이 통증 때문에 벌떡 일어나셔서 방바닥을 구르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통증이 가라앉은 뒤에도 근육이 뻣뻣하게 남아서 다음날 하루 종일 절뚝거리신다고 하세요.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이 현상,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절박한 신호거든요.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신호, 근육이 지금 위험하다는 신호,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 이런 것들이 다리 경련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다리 경련, 특정 음식 3가지만 꾸준히 드시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비싼 약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음식, 동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음식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밤마다 여러분의 잠을 빼앗아가던 그 무서운 다리 경련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다리 경련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정확히 찾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리 근육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젊었을 때는 다리 근육이 마치 새로 산 고무줄처럼 탱탱하고 유연했습니다. 쭉 늘렸다가 놓으면 원래대로 탁 돌아오는 그런 탄력이 있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된 고무줄을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고무줄은 딱딱해지고 잘 늘어나지 않죠. 억지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툭 끊어지거나 비틀어지잖아요. 우리 다리 근육도 나이가 들면 이 오래된 고무줄과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유연성이 떨어지고 조금만 무리가 가도 근육이 갑자기 수축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쥐가 나는 현상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원인이 더 중요한데요. 바로 미네랄 부족입니다. 미네랄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근육을 조절하는 아주 작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 이 3가지가 바로 그 일꾼들이에요. 이 일꾼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근육에게 수축하라, 이완하라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마치 교통경찰이 차들에게 가라, 멈춰라 신호를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경찰이 1명, 2명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가 엉망이 되겠죠. 차들이 서로 부딪히고 정체가 생기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륨이 부족하면,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에게 제대로 된 신호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멋대로 수축해버리는 거예요. 이완하라는 명령이 안 내려가니까 근육이 쭉 수축한 상태로 풀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쥐가 나는 겁니다. 3번째 원인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바로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오래된 수도 파이프가 얼어서 물이 안 나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다리 혈관도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좁아진 혈관으로는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죠.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가장 먼저 나빠지는 부위입니다. 밤에 누워서 잠을 자면 낮에 서 있을 때보다 다리 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낮에는 괜찮다가 유독 밤에 쥐가 잘 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4번째 원인, 이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밤에 화장실 가기 귀찮으시다고 저녁 때부터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게 보통 고역이 아니시잖아요. 어두운 데서 일어나면 넘어질 위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물을 안 마시면 우리 몸속에 전해질 균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전해질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들이 물에 녹아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건데요. 물이 부족하면 이 미네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한 밤 시간에 유독 쥐가 잘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리에 쥐가 나는 4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근육의 노화, 미네랄 부족, 혈액순환 문제, 그리고 수분 부족. 이 4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밤마다 여러분의 다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다리 경련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쥐 나는 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시고 참고 지내십니다.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뭐 하시면서요.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면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극심한 통증으로 깨면 다시 잠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매일 밤 반복되면 만성 수면 부족이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당뇨가 악화됩니다.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리 경련 하나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밤에 갑자기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나시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 극심한 통증에 놀라서 급하게 움직이시면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나이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골절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고관절이 부러지면 오랫동안 누워 지내야 하고 그러다 보면 폐렴이 오고 욕창이 생기고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다리 경련이 단순한 통증의 문제가 아니라 낙상, 골절, 그리고 그 이후에 연쇄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리 경련이 자주 반복된다는 건 우리 몸속에 중요한 미네랄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그네슘이 오랫동안 부족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라고 하죠. 칼륨이 부족하면 혈압 조절이 안 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옵니다. 다리 경련은 이런 심각한 영양 결핍의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핵심 음식 3가지입니다. 이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부족한 미네랄을 채워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를 동시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좋아하세요? 혹시 바나나를 그냥 과일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바나나는 다리 경련을 잡아주는 천연 명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이 뭐 하는 녀석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근육에게 수축하라, 이완하라 신호를 보내는 교통경찰 역할을 한다고요. 그중에서도 칼륨은 특히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근육에게 이제 그만 힘 빼고 편하게 쉬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게 칼륨입니다. 그러니까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한 상태에서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쥐가 나는 거고요. 바나나 한 개에는 대략 4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요.
어르신들이 하루에 필요한 칼륨의 약 10%를 바나나 한 개로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바나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매일 꾸준히 한 개씩 드시면 칼륨 부족 상태가 확실히 개선됩니다. 그런데 바나나의 장점은 칼륨만이 아닙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비타민 B6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B12가 뭘 하냐면 우리 몸이 칼륨과 마그네슘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밥을 먹을 때 반찬이 있어야 밥이 더 잘 넘어가는 것처럼 비타민 B6이 있어야 칼륨과 마그네슘이 우리 몸 속으로 더 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하나의 과일 안에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영양소가 세트로 들어있는 셈이에요. 자, 그러면 바나나를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저녁 식사 후에 한 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쥐가 나는 거잖아요. 저녁에 바나나를 드시면 밤 동안 칼륨이 우리 몸속에서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기 전 2-3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너무 늦게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시간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바나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콩팥이 안 좋으면 칼륨을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분들은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는 전혀 문제 없으니 걱정 마시고 드세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바나나를 살 때 완전히 노랗게 익은 것보다 약간 푸른기가 남아있는 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당뇨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바나나가 달다 보니까 혈당 올라갈까봐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드시면 혈당 걱정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1개를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반으로 잘라서 나눠 드시는 것도 혈당 관리에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음식 바나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요,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이완을 도와주고 마그네슘과 비타민 B6까지 함께 들어있어서 다리 경련 예방에 3중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음식은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알고 나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뽀빠이가 떠오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팔뚝의 근육이 불끈 솟아오르잖아요. 그게 사실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금치는 근육 건강에 정말 놀라운 음식이거든요.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 이게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이름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아주 바쁜 일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 경첩에 기름칠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경첩에 기름을 안 치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뻣뻣해지고 열고 닫을 때 끼익끼익 소리가 나죠. 마그네슘은 바로 이 기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수축했다가 다시 부드럽게 이완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수축한 상태에서 풀리지 않으니까 쥐가 나는 거예요. 기름 안 친 경첩이 끼익끼익 하면서 안 열리는 것처럼요. 시금치 한 줌, 대략 반 컵 정도의 삶은 시금치에 마그네슘이 약 78mg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하루 마그네슘 권장량이 대략 300에서 400mg 정도 되니까 시금치 한 접시면 하루 필요량의 약 20%를 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금치의 진짜 대단한 점은 마그네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금치에는 칼슘도 들어있고 칼륨도 들어있습니다. 아까 다리 경련의 원인이 마그네슘, 칼륨, 칼슘 부족이라고 했죠? 시금치 하나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게다가 시금치에는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좋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도 들어있어서 눈 건강과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시금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종합 영양제와 같은 음식입니다. 자, 그러면 시금치를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금치를 너무 오래 삶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금치를 푹 삶으면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수용성 미네랄이 물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시금치를 삶을 때는 끓는 물에 살짝 30초에서 1분 정도만 데쳐주세요. 이걸 데친다고 하죠. 살짝 데치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나물 무쳐서 드시는 거 좋습니다. 된장국에 시금치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된장국에 넣으실 때는 국이 다 끓은 다음에 마지막에 시금치를 넣어서 살짝만 익혀주세요. 그래야 영양소가 보존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옥살산이 뭐냐면요. 칼슘과 결합해서 몸에 돌을 만들 수 있는 성분입니다. 신장결석, 그러니까 콩팥에 돌이 생기는 병이 있으신 분들은 시금치를 생으로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시금치를 데치면 옥살산이 물에 빠져나가서 상당량이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꼭 데쳐서 드세요. 데치기만 하면 신장결석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면요. 시금치를 드실 때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시금치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시금치 나물 무칠 때 참기름, 소금, 깨 넣으시죠? 거기에 레몬즙 한 방울만 더해보세요. 맛도 상큼해지고 영양 흡수도 좋아지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시금치를 먹는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면요. 매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한 번에 한 줌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한식에는 시금치가 참 잘 어울리잖아요. 시금치 나물,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 비빔밥. 특별히 새로운 걸 해 드시는 게 아니라 원래 해 드시던 반찬에 시금치를 좀 더 자주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 시금치는 마그네슘의 보고입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천연 윤활유 역할을 하고 칼슘과 칼륨까지 함께 들어있어서 다리 경련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데쳐서 드시는 게 핵심이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음식이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음식의 놀라운 효과를 모르고 계시거든요.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겨울에 군고구마 먹던 추억이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이어트 할 때 먹는 음식이라고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고구마가 다리 경련 예방에 이렇게까지 좋은 음식인 줄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고구마에는 칼륨이 바나나보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중간 크기 고구마 한 개에 칼륨이 약 54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보다 훨씬 많죠. 칼륨이 다리 경련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까 바나나 이야기할 때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아시겠죠? 고구마는 그 칼륨을 바나나보다 더 넉넉하게 제공해주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고구마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칼슘도 들어있고 여기에 더해서 비타민 B6까지 들어있습니다. 아까 바나나에 비타민 B6이 있어서 좋다고 했죠? 고구마에도 비타민 B6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6은 우리 신경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신경이 제대로 작동해야 근육에게 올바른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신경이 오작동하면 근육도 오작동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는데요. 비타민 A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나쁜 물질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쇠로 만든 도구가 비를 맞으면 녹이 슬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도 나이가 들면 산화라는 과정을 통해 녹슬듯이 손상됩니다. 베타카로틴은 이 녹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육세포의 손상을 줄여주니까 당연히 근육이 더 건강해지고 경련도 줄어드는 거죠. 고구마에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구마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도와줘서 변비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변비가 심하면 배에 가스가 차고 그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체 쪽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다리 경련이 더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구마가 변비를 해결해 주면서 간접적으로도 다리 경련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하나를 먹으면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는 거죠. 자, 그러면 고구마를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 부분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튀기시면 안 됩니다. 고구마 튀김은 맛은 있지만 기름을 많이 흡수해서 열량이 확 올라가고 고온에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찐 고구마나 군 고구마가 영양소를 가장 잘 보존하는 조리법입니다. 드시는 양은 하루에 중간 크기 1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찰 수 있고 고구마도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라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반 개 정도로 양을 조절해 주시고 다른 탄수화물인 밥이나 빵의 양을 그만큼 줄여주시면 됩니다. 고구마를 드시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저녁 식사 때 밥 대신 고구마를 반 개 정도 드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밥 양을 반으로 줄이고 고구마 반 개를 함께 드시면 탄수화물 총량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칼륨과 마그네슘은 훨씬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영양 효율이 확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정말 좋은 꿀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고구마를 드실 때 우유를 한 잔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잖아요. 고구마의 칼륨, 마그네슘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다리 경련 예방에 필요한 미네랄 세 총사가 한 끼에 다 모이는 겁니다. 고구마를 먹으면서 우유 한 잔 마시는 거,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유의 단백질이 근육 유지에도 도움을 주니까 일석삼조, 아니 일석사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구마를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리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 있는 아교질이라는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실 때는 물이나 우유와 함께 드시는 걸 권합니다. 또 고구마를 드신 후에 방귀가 많이 나오실 수 있는데 이건 식이섬유가 장에서 발효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자, 세 번째 음식 고구마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고구마는 바나나보다 더 많은 칼륨을 가지고 있고 마그네슘과 칼슘, 비타민 B6, 베타카로틴, 식이섬유까지 다리 경련 예방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품고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음식입니다. 찌거나 구워서 하루에 1개 정도 드시면 충분하고 우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핵심 음식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바나나, 시금치, 고구마.
이 세 가지가 오늘의 주인공이었죠. 이 세 가지 음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라는 미네랄 삼총사가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미네랄 삼총사가 우리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관리해주고 밤에 쥐가 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리 경련을 더 확실하게 예방하기 위해 음식과 함께 해주시면 좋은 생활 습관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기 전에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벽을 마주보고 서서 양손을 벽에 짚으세요. 그리고 한쪽 발을 뒤로 쭉 빼세요. 뒤에 있는 발의 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앞쪽 무릎을 천천히 굽혀주세요. 그러면 뒤쪽 다리의 종아리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자세를 20초에서 30초 동안 유지하시고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양쪽 다리 각각 3번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총 3분도 안 걸리는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인데 이걸 자기 전에 해주시면 밤 동안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을 끄기 전에 워밍다운을 하는 것처럼 근육에게 이제 잘 시간이니까 편하게 쉬어라 하고 미리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잠자기 전에 물을 반 컵에서 한 컵 정도 드세요. 아까 수분 부족이 다리 경련의 원인 중 하나라고 했죠. 밤에 화장실 가는 게 걱정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적어도 반 컵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반 컵은 화장실 갈 정도의 양은 안 되면서도 수분 보충에는 도움이 되는 딱 적절한 양입니다. 세 번째,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잠잘 때 수면 양말을 신거나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담가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경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가주시면 발과 종아리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아주 편안해집니다. 이때 물 온도는 40도에서 42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네 번째,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낮 동안에 걷기 운동을 해주시면 밤에 쥐가 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걷기 운동은 다리 근육을 적당히 사용하게 해서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해주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만들거든요. 하루에 30분 정도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리해서 빨리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평소 걸음 속도로 편안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크게 4가지였습니다. 근육의 노화, 미네랄 부족, 혈액순환 문제, 수분 부족. 이 4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였죠. 이것을 해결해주는 핵심 음식 3가지. 첫째, 바나나. 칼륨의 왕이죠. 저녁에 1개 드세요. 둘째, 시금치. 마그네슘의 보고입니다. 데쳐서 일주일에 3-4번 드세요. 셋째, 고구마. 칼륨,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B6, 식이섬유까지 다 갖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찢거나 구워서 하루에 1개, 우유와 함께 드시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알려드린 생활 습관. 자기 전 종아리 스트레칭 3분, 물 반컵 마시기, 다리 따뜻하게 하기, 낮에 30분 걷기. 이 4가지를 음식과 함께 실천하시면 밤마다 괴롭히던 다리 경련이 눈에 띄게 줄어드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다리 경련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영양 부족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바나나, 시금치, 고구마 이 3가지 음식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약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 밥상에 있는 익숙한 음식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다리 경련이 너무 자주,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시거나 통증이 극심하고 다리가 붓기까지 하신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정맥류나 말초 혈관 질환 또는 신경 손상 같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일상적인 다리 경련 예방을 위한 것이고, 심각한 증상이 있으시면 전문의 상담이 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바나나 1개 드시고 종아리 스트레칭 3분 하시고 따뜻한 물에 발 담그시고 주무시면 어떨까요? 내일 아침 달라진 느낌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 편안한 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알려주세요. 그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